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해서 이 3포 세대란 말이 나오고 이후 5포, 7포 세대 등 청년들의 고단함을 꼬집는 사회 신조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첫 출발점은 취업난 아닐까 싶은데요. 청년 실업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골치를 썩게 하고 있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또 기관을 운용 중인데요. 자,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원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네, 취업도 취업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연애, 결혼, 출산 중에 결혼도 참 어렵죠. 요즘 그래서 작은 결혼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데 경기도 수원의 굿모닝 하우스가 부부들의 결혼식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자, 굿모닝 하우스는 경기도지사의 관사를 결혼식장과 숙박시설 등으로 개조한 시설인데요. 자, 굿모닝 하우스 시설은요, 야외 정원, 대연회장, 야외 주차장, 본관 1층을 또 신부 대기실 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요즘 평균 결혼식 비용이 2,400여만 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결혼하면은 5분의 1 가격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가 있고 시간도 넉넉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지난 5월 14일에 첫 번째 결혼식이 시작됐고요. 7월 말 현재까지 6건 결혼식, 연말까지 매주 예약 잡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또 눈길을 돌려서 지혜를 모으고 특히 수도권 투데이 같은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정보를 접하신다면 다양한 또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 같이 힘내자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오늘 첫 곡은요, 에이틴스입니다. 업사이드 다운이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원장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고용정보원입니다. 고용에 관한 정보가 있겠죠?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그야말로 고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사람과 일자리를 이어주고 노동시장의 신호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제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신호등이 없으면 운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는 노동시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로를 설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적합할 것인지 또 네.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인재를 채용할 것인지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노동시장에서 신호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위해서 특히 이제 연구 기능과 국가 고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기능에서는 그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동향을 분석하고 또 인력 수급이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인력 수급 상황의 변화와 전망 또 각종 직업 세계의 변화 또 각 생애 단계별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 경력을 쌓아나갈 것인지 네.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정보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는 워크넷을 운영해서 구인 구직자들의 이 일자리 매칭을 시켜주고 또 국가 고용정보를 위해서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서 네. 고용보험 사업을 하는 모든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전국의 모든 직업훈련기관 또 학교 각 지자체를 연결해서 직업훈련과 관련 모든 서비스를 하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워크넷은 그 채용 정보 사이트인 거죠? 채용 정보 사이트뿐만 아니라 네네. 각종 진로 직업에 관한 정보 네. 이것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직업에 대한 정보까지. 네. 그리고 주요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군요. 네. 자, 올해로 개원 10주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임기는 이제 올해 마지막 해라고 들었어요. 네. 그동안 좀 여러 가지 혁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는 취임식장에서부터 이 핵심 가치 경영으로 기관을 좀 환골탈퇴해가지고 정말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조직, 또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조직, 또 가장 고성과를 내는 그런 이제 공공기관으로 네. 거듭나자 하면서 제가 핵심 가치 경영으로 이 조직 문화를 계속 혁신해 왔습니다. 뭘 많이 가장 바꿨습니까? 특히 이제 그동안에는 정부가 고용정보원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고용정보원의 원래 설립된 목적에 맞춰가지고 연구 사업을 대대적으로 구정을 하고 저희하고 다른 기관과의 약간 중복성이 있는 그런 지적을 받아온 사업들은 과감하게 이제 조정을 하고 또 연구 사업을 단순한 이제 연구 보고서를 쓰는 연구 차원에서 넘어가지고 정말 네. 노동시장에서 실효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구인자, 구직자 또 재직자,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자기 진로를 또 변경하고 좋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연구 기능에서 정말 신호등과 같은 기능을 하자.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 이 국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걸 혁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의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 예. 이런 곳으로 더 강화하겠다. 이거고 예. 사실 기본적으로 고용정보원에서는 그 청년들 이제 당장 그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것만 하면 우선 그 워크넷에 있는 정보들이 네. 그간에는 이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보를 좀 더 역점을 뒀습니다. 오랫동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초기 화면이 아주 좋은 일자리는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쉽게 네. 청년들이 좋아하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채용 정보까지 또 민간에 있는 다양한 정보까지 다 연계하고 공무원과 예. 연계를 해가지고 하루 22만여 건의 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게 그 민간 채용 사이트랑은 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소스를 밝히고 저희들이 이제 지방 고용센터를 통해서 취합한 정보 또 구직자, 구인자들 직접 올리는 정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엄선해가지고 22만 건을 제공하는데 그중에서 다시 청년들한테 좀 더 맞을 것 같은 정보를 강소기업 정보로 해서 한 12,000여 건을 계속 제공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부터는 다시 이 중에서도 청년들이 정말 선호하는 그래서 청년 친화 강소기업 정보를 891개를 선정해가지고 네. 청년들이 정말 취업하기 좋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정보를 맨 앞에다 화면을 띄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가급적 쉽게 빠르게 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다른 민간 사이트에 이제 잡플래닛하고도 연결을 해서 기업 평판에 관한 정보, 주요 기업의 평판에 관한 정보들을 같이 제공해서 민간과 공공의 같이 협업을 통해서 구인자나 구직자한테 가장 좋은 또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청년들은 워낙 청년이라 하더라도 각 개성도 다르고 뭐 하고 사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원하는 또 취향에 맞는 그런 정보를 자기가 이제 입력을 하면 거기에 딱 찜해가지고 네.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직종, 원하는 임금 수준 이것을 충분히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취업 나침반 제도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보니까 대학생과 뭐 취업 준비생들 중심으로 이제 정책이 나가는 거는 워크넷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예, 있다. 이렇게 예, 보면 예, 되겠네요. 그쪽에서 다 일원화돼 있으면 워크넷을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채용 정보도 확인하고 예.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구인 어떤 그렇습니다. 공고도 낼 수 있고요. 예.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전공 관련된 어떤 가이드들, 말씀하신 예, 예, 것처럼 예, 어떤 예. 나침반이 될 수 예, 있는 예. 그런 정보들까지 있다. 진로 관련해서도 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거군요. 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인문계 대학 졸업자들의 진로, 취업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많이 부각되면서 예. 그 인문계 약 40개 전공에 대해서 그 인문계 대학생들이 도전할 만한 직업, 도전할 만한 진로 여기에 대해서 인문계생을 위한 별도의 진로 가이드북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워크를 네.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그리고 그 취업 동향을 보면 사실 그 청년들도 청년들이지만 인생 이모작 준비하시는 분들, 네. 이제 중년 이상의 분들도 그 채용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장년층을 위한 그 취업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엔 또 그 창업, 창직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좀 사회생활을 좀 어느 정도 경험한 중장년들의 어떤 직업 만들기 관심 어느 정도로 좀 동향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매년 그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라는 그런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또 여성, 중장년층 누구든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직업을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창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를 매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베이비 부모들을 위한 여러 가지 창직 또 창업이 적합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고용정보원 613 원장과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채용 정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정책도 좋고요.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넷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문자를 주시는데 8023번님 같은 경우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워크넷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 사실 취업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까? 근데 이런 어떤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사실 이제 취업을 하려고 보면은 어느 한 사이트만 가가지고 시원스러운 답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워크넷에 보면 이제 구직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취업 길라잡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면접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력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샘플이라든지 그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원하는 획일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업을 잘 분석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그 재능 또 전공 장점 이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좀 매칭시켜서 할 것인지 그런 이제 노하우 그 팁을 저희 워크넷에 보면 많이 별도로 이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또 어떤 흥미를 잘 모를 때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사실 확신이 안 설 때는 여러 가지 직업 적성검사 23종을 다양하게 이제 적성검사, 적성검사, 심리검사 이런 걸 다양하게 저희들이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한다면은 단순하게 구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연관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직업이 나한테 맞을지 또 그 직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인구를 받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 건지 이걸 하려면 워크넷에서 진로 직업 섹션을 클릭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직업에 관한 그 현재, 과거, 미래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한 850의 직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까지 상세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동영상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앞서 이야기하다가 그 창업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사실 그 사업체의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 창직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 창업 자체가 하나의 일자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창업도 결국 사업이잖아요. 사업하는 건데 이게 쭉 직장 생활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내가 이제 회사를 이제 퇴직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완도 있어야 되고요. 평소에 또 사업에 관심도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창업 자체가 또 다 능사는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또 고용정보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창업 창직에 관한 연구를 해서 어떻게 창업을 준비를 해야 될지, 특히 요즘은 베이비 부모들이 준비 없이 창업을 하여가지고 실패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 분야가 많은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들의 직업 만들기라든지 창업 창제 관련된 사이트들이 저희 고용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예. 그걸 좀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전화 상담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진로나 직업에 관해서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도 상담원들이 있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 일자리 창출되는 것을 보면 한 3분의 2는 네. 기존 직업이 기존에는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가지고 거기서 취업자가 수가 늘어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창업 창직이 그 정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창직이라고 하면 이제 통상 사업을 생각하는데 1137번님 문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암으로 다니던 회사를 2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이제 좀 완치가 되어서요. 재취업하려고 하는데 50이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취업이 쉽지가 않고 남들은 취업보다는 장사를 해라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내 나이 아직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직 난 좀 창창하고 일할 수 있는데 좀 새로운 직업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에 놓여 있는 우리 청취자분 어떻게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정부가 네. 그 경영재단체 또 노사발전재단하고 함께 전국의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한 6개월 정도 여러 가지 집중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정부가 제공해주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전문 상담원들하고 상담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해오신 그 일에 연관해가지고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적합할지 또 그 연배에서는 또 일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상담해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주위에서도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거기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취업한 사람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네. 그거 보면은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6개월 정도 무료의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예, 거기 이제 이런 정보가 또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까운데 인터넷 검색하시면 가까운 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방문하시면은 또 전화를 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한국고용정보원 앞서서 신호등, 나침반 이런 길라잡이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앞서 진로 이야기도 이제 해주셨는데 한국고용정보에는 진로에 대한 정보도 있다고 하니까 향후 이제 미래에 전망 좋은 직업 어떤 것이 있을지 그 직업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미래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전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세대 구단과 알파고 간의 이제 그 세기 바둑 대결 이후에 정말 이 신기술이 우리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또 우리의 일자리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두려움과 공포 또 기대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 많은 저희들도 이제 미래 직업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실제 연구한 거 보면 우리나라의 여러 직업이 선진국의 직업보다는 더 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체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체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그 직업 구조가 아주 전문직 중심의 직업보다는 중간 영역 또 서비스, 도소매 음식 숙박업 뭐 이런 단순 노무직 이런 쪽에 아직도 선역보다 많은 편이 돼가지고 이른바 기계나 인공지능에서 대체될 고염 직군에 속한 그 비중이 선진국이 한 47%, 미국이 한 47%인데 비해서 우리는 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럼 어떤 직업이 각광을 받을 거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지능 정보 사회에서는 단순 반복적이고 또 정교함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 예를 들면 콘크리트 공이라든지 정유관, 뭐 택배원, 주차 관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것이고 다만 굉장히 인간의 감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직업, 예를 들어서 화가라든지 사진작가, 지휘자, 또 패션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이런 예술 문화 계통을 봐서는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변리사 이런 전문 직종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도 좀 단순하게 하는 업무는 기계에서 대체될 것이고 좀 더 창의적이고 정말 인간의 감성과 관련해서 하는 아주 고차원의 직업은 오히려 그쪽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현재 같은 직업 내에서도 업무의 성격이 굉장히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할 일과 기계가 할 일이 엄청 변화되는데 다만 앞으로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요즘 뭐 초등학생들 물어보면은 그 선망하는 직업 1위가 연예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 안정적이죠. 뭔가 좀 점차 이제 그런 예술 문화 계통,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용과 뭐 복지 그리고 다양한 채용 정보 여러 진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고용정보원 613 원장이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고요. 잠시 후 인천시 연결합니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인천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인데요. 바로 연결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호선 내일 전면 개통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통식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하나요? 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인천 시청역 인근 그 중앙공원 4지구에서 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서 강우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뭐 초청인사 등 그 일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데요. 네. 내일 오전 5시 30분 첫 차부터 정식으로 운행이 됩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2007년 1월에 착수해서 9년 7개월간 약 2조 2,600억 원을 투입해서 서구 검단 오류역에서 남동구 운현역을 잇는 길이 29.2km로 정거장이 27개소로 건설됐습니다. 네. 차량은 2량 1편성으로 배차 간격은 6분인데요. 출근 퇴근 시간에는 3분으로 무인으로 운행이 됩니다. 네. 승차 정원은 206명으로 1호선의 그 5분의 1 수준이지만 배차 간격 조정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또 검암역에서는 공항철도, 주안역에서는 경인선 1호선 그리고 인천시청역에서는 인천 1호선을 환승할 수가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반 시민 시승 행사도 한다던데 이거 오늘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통식 끝난 오늘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인천 2호선 그 27개 역사 어디에서나 탑승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열차는 그 3분에서 6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그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정성과 우수성에 대한 그 시민 신뢰 확보와 개통 붐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2호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사전 시승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2호선 개통하게 되면서 버스 노선도 좀 변경된다면서요? 네. 인천시는 그 수인선 개통 그리고 기존 1호선과 내일 그 개통되는 도시철도 2호선 등 그 변화된 인천시의 교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네. 42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는 그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인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연구 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네. 시민 편의를 그 최대화되도록 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그 노선 조정을 통해서 중복 노선과 구곡도가 개선이 되고요. 네. 신도심 노선이 19개 증가함으로써 평균 그 배차 간격은 3분이 단축이 되고 노선당 운행 대수도 약 0.7대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그 이용자 평균 통행 시간은 8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는 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0 콜센터에 안내 요원을 증원하여 전화 한 통화로 변경된 노선에 대한 그 안내가 되도록 하고요. 주요 정류소나 전철역 등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을 배치해서 노선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인천시 소식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 관련 소식으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어 한마디 배우고 가시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명진 네. 아나운서 早上好.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그래요. 어제 배웠던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죠. 네. 청취자분께서 궁금하다고 알려달라고 네. 하셨던 표현인데 맞아요, 틀려요? 네. 对, 복습해 볼까요? 자, 맞다는 对. 对, 틀리다는 不对. 对. 그렇죠. 그 이제 맞아 이럴 때 对 네. 이런다면서요. 네, 对. 네. 그럼 아니다는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뿌뿌뿌뿌. 뿌뿌뿌뿌. 그래요. 아니 귀엽네요. 물자. 네, 귀엽죠. 뿌뿌뿌뿌. 거기 아니야. 뿌뿌뿌뿌. 네, 뿌뿌뿌뿌. 실생활 속 표현이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울 표현 뭘까요? 네. 자, 오늘은요, 오늘 배울 표현도 좀 쉬운 편인데, 네. 당연하죠. 당연하다라는 뜻의 땅란. 땅란. 한 번 더, 땅란. 땅란. 네. 한국어 당연이란 단어를 중국식으로 바꾸면 땅란이라고 하거든요. 땅란. 그렇죠. 이때 주의사항은요. 땅은 소름으로 길게, 란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음으로 란. 란. 한 번 더, 란. 란. 그렇죠. 땅란. 예, 당연하다, 물론이지 이런 표현은 땅란이에요. 땅란. 네, 당연하지. 여기다가 하나만 더 덧붙여 볼게요. 네. 좋다란 뜻의 하오. 하오. 요걸 붙이면요. 당연히 좋지, 좋다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땅란 하오. 땅란 하오. 한 번 더. 땅란 하오. 땅란 하오. 네, 친구가 어디 가자고 그랬어요. 좋지, 당연히 좋지. 뭐라고 한다고요? 땅란 하오. 땅란 하오. 그렇죠. 잘하셨어요. 친구들끼리는 좀 빨리 하잖아요, 말을. 네, 땅란 하오. 땅란 하오. 땅란 하오. 땅란 하오. 네. 땅란 하오. 하오. 너무 좋아. 이런 헌하오. 很好, 이 当然好. 정도로. 네. 자, 좋습니다. 당연하지. 물론이야. 당연하다. 이럴 때 당연. 땅란. 땅란. 그리고 당연히 좋지. 좋다마다 이거는 땅란 하오. 땅란 하오. 였습니다.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자, 0567번님, 7월 마지막 방송이네요. 방학되고 중국어 코너 잘 듣고 있습니다. 8월 잘 부탁드려요. 그러네요. 7월 마지막 방송. 중국어 코너 마지막 방송이군요. 중국어도 중국어지만 수도권 투데이도 7월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제 8월로 넘어가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땅란.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 통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자, 오감만족 지역 축제. 오늘은 수도권 안으로 찾아갑니다. 수원국제음악제군요. 음악과 함께하는
축제 소식 수원문화재단 김승국 대표이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원국제음악제. 자, 올해로 몇 회째 정도 됐고 언제부터 하나요? 네, 수원국제음악제는 2012년을 시작으로 올해 이제 3회째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예.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8일간 SK 아트리움 공연장, 또 제1야외 음악당, 그리고 광교 호수공원 등 아주 수원 전역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예. 한 22일 정도 남았네요, 지금은. 네네. 8월 20일이니까 미리미리 네. 이제 여름 이제 휴가 계획 같이 이제 짜실 때 이런 음악제도 참 보면 좋겠다 하는데 국제음악제니까 뭐 세계적인 여러 이제 아티스트들도 많이 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풍성한 낭만적인 그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아이들 방학 기간인데 그 네. 가족들이 함께 이제 볼만한 그런 공연들도 있습니까? 아, 네. 뭐 가족들을 위한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8월 20일 김대진 지휘자가 이끄는 그 수원시립교향악단이 펼쳐지게 되는 그 개막 콘서트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또 아름다운 또 광교 호수공원에서 진행되는 그 공연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축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클래식 공연들이 이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주로 이제 클래식이 되겠고요. 예. 또 클래식이 아니더라도 좀 대중들과 조금 이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격조 높은 그런 음악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래식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이제 주로 클래식을 연주하는 이제 단체들인데, 네. 그 단체들이 이제 대중 좀 친화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예. 잘 알고 계시는 뭐 락그룹 퀸의 그 대표곡인 그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이제 프랑스의 그 파리 브라스 밴드가 이제 초청 공연이 돼서 네. 대중들이 평소에 귀에 익숙한 그런 곡들을 좀 연주를 해주시니까 부모님들도 좀 오셔서 이렇게 편히 들으실 수도 있고 가족 모두가 들으실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연제로. 대표적인 또 성악가 임선혜 씨 또 가곡 공연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경연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국제음악제. 그 클래식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조예가 그렇게 깊진 않거든요. 클래식 공연을 가게 되면 이것만은 한번 눈여겨봐라. 어떤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는 그런 비법 같은 것 있다면 우리 김승국 대표이사님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뭐 클래식 공연을 우리가 이제 오디오를 통해서 듣는 거하고 네. 바로 앞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공연 들을 때는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음악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에 자기 자신을 맡겨라. 멋있네요. 네네네. 네. 네네. 수원국제음악제. 음악이 여러 가지 음악들이 나올 텐데 특별히 이것만은 좀 추천하고 싶다 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21일 날 오후 4시에 수원 SK 아트리움 그 대극장에서요. 아주 유명한 독일의 클랑베르 발퉁 오케스트라가 오게 되는데, 네. 합창단과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바흐와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레퀴엠 합창이 있습니다. 네. 그건 꼭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엄숙한 그런 공연이 되는데요. 예. 감동을 선물할 것 같습니다. 레퀴엠 합창. 또 이런 순서들 준비가 돼 있고, 이게 굳이 막 조예가 깊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감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수원국제음악제 즐기려면 서울이나 다른 경기권에서 이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은 이제 수원행 1호선을 타시고 수원역이나 이제 성균관대역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네. 분당선을 타실 경우는 이제 수원시청역이나 영통역, 그리고 또 직행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잠실역이나 사당역이나 강남역에서 직행버스가 수원 SK 아트뷰 그쪽에 오시면은 스카이뷰에 오시면은 네. 바로 극장이 그 앞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또 5205번님 문자 주셨는데 클래식 공연 즐길 때 지켜야 될 에티켓 같은 게 있을까요? 하면서 문자 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클래식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악장 사이에 이제 박수를 좀 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끝난 줄 알고. 네네. 예. 근데 아직 공연이 다 끝나서 지휘자가 관중을 향해서 인사를 하실 때, 이제 그때 같이 박수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휘자가 이렇게 그 관객들을 향해서 돌아서 인사할 때, 그때가 끝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잘 누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렇죠. 방송에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감상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주 듣고, 자주 보고, 특히 그냥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주하는 모습,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오케스트라의 그 향연을 눈으로 직접 봤을 때 감동과 그 깊이가 더하다. 이 말씀이죠. 네,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감만족지역축제 오늘 수원문화재단 김승국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나탈리 콜의 That Sunday, That Summer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정말 7월 한 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더웠죠? 근데 8월도 더울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저희 방송에서 정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그런 소식들 많이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8월 힘내자고요. 자, 저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